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블랙스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확실성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자 행동주의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역작 블랙스완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옴기니의 글, 검은백조의 출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를 월가의 2단자에서 현자로 만들다. 월가의 2단자, 월가의 새로운 현자가 되다. 이 책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지금 미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주목받는 사람이다. 기업인 단체들은 회당 6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에도 아랑곳 없이 그의 강연회를 주선하고 있다. 극단의 왕국, 위기는 검은백조처럼 나타난다. 검은백조라는 제목은 서구인들이 18세기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에 진출했을 때 검은색 고니를 처음 발견한 사건에서 가져온 은유다. 흑고니의 발견은 백조는 곧 흰색이라는 경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판단이 행동의 증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흑고니 출현의 경고다. 탈레브에 따르면 세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세계, 즉 평범의 왕국은 일상적이고 작은 사건이 지배할 뿐 충격적인 대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반면에 두 번째 세계, 즉 극단의 왕국은 희귀하고 비일상적인 사건이 검은백조처럼 느닷없이 발생함으로써 전체를 바꿔버리는 곳이다. 극단의 왕국은 개별 사건의 종합만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복잡계로서 정규 분포에 입각한 통계학적 예측이 통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극단의 왕국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공황, 전쟁, 테러 등 몇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꾸거나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위기는 검은백조처럼 들이닥친다. 그러니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파국이 앞으로 월가를 덮칠 것. 이 책에 따르면 오늘날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는 넥타이 차림의 신사들, 즉 은행가와 금융기관, 강단 학자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은백조의 출현을 예견한 바 없으며 예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지도 않는 존재다. 게다가 20세기 이후 몇 차례에 걸친 금융 대폭락 사태의 결과는 금융기관을 더 거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투자기법과 이론은 일반인의 언어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파국이 앞으로 월가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연히 학계와 금융계의 반응은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8년 9월 월가 굴지의 투자은행 12개가 사라졌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AIG는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다. 월가의 문제적 지성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1960년에 레바논의 그리스 정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프랑스 파리 제9대학에서 금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여 년간 증권 분석가이자 투자 전문가로 일했는데 주 분야는 파생 금융상품이었다. 성장 과정에서 레바논 전쟁을 겪으며 거대 이론을 혐오하고 회의주의 철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1987년 10월 9일 블랙 먼데이를 경험하면서 검은 백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투자 자금의 90%는 안전한 곳에 넣어 원금 손실을 막는 보수적 투자를 하는 대신 10% 미만의 자금은 벤처 캐피털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기로 흰 백조를 대비하고 있다. 프롤로그, 새의 깃털이 주는 교훈. 서구인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하기까지 서구 세계 사람들은 모든 백조는 흰 새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것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난공불락의 신념이었다. 그런데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두어 명의 조류사 학자 앞에 호련히 나타났으니 얼마나 흥미롭고 놀라웠을까. 검은 백조는 다음 세 가지 속성을 지니는 사건이다. 첫째, 검은 백조는 극단값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검은 백조는 극심한 충격을 안겨준다. 셋째, 검은 백조가 극단값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인간은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여 이 검은 백조를 설명과 예견이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요컨대 희귀성, 극도의 충격, 예견의 소급 적용, 이 세 가지가 검은 백조의 속성이다. 낮은 예견 가능성과 큰 충격은 검은 백조 효과를 거대한 수수께끼로 비치게 만든다. 사회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해 왔다. 예컨대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재무 설계사를 찾아가서 리스크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해보라. 틀림없이 그 재무 설계사는 검은 백조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방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방책을 내놓은 그 예견 능력은 점성술사의 예견력보다 그리 높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것. 검은 백조 원리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2001년의 9.12 테러를 생각해보자. 만일 9월 10일에 테러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니 이보다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진정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될 수 있다. 외식 산업에서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요리의 비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조리법이 알려지게 되면 옆 식당도 같은 메뉴를 내걸 터이므로 그것은 뻔한 요리가 되고 만다. 인간의 투기 활동에서 수익은 일반적 기대 수준에 반비례한다. 빈 껍데기 전문가. 극단값을 예견하지 못하는 것은 곧 역사의 진행 방향을 예견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한다. 예컨대 향후 30년의 사회복지 적자나 석유 가격 예상치가 발표되곤 하지만 실상 예측자들은 돌아오는 여름때의 추위도 예상하지 못한다. 예측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그들은 경험적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위 전문 분야에서도 결코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이 일반인보다 나은 점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 복잡한 수학 모델로 보통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능력,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정잠 차림을 좋아한다는 것뿐이다. 배우는 법을 배워라. 마지노선이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가 독일의 재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한 방어선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대응은 간단했다. 이 마지노선을 슬쩍 우회해서 침입한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역사학에서는 우등생이었다. 그들은 너무 세세한 것들에서 교훈을 얻었다. 우리가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인간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사실을만 머리에 우겨넣는다. 인간의 원리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원리, 즉 메타 원리를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전독적 관점은 복잡하게 하며 회귀적인 속성이 갈수록 강해지는 사회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다. 인간의 마음 자체는 사고하고 성찰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배움 방법. 다시 9.11로 돌아가 보자. 9.11 사태 이후 누가 세상의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는 미디어 보도를 기억한다. 텔레비전에서는 영웅담을 쏟아냈다. 스스로 영웅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방영되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그라소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뉴욕 증시를 보호했다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다. 그가 한 일이라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의 개장을 알리는 벨을 누른 것뿐이었다. 공황을 피할 수 있게 한 중앙은행장과 전임자의 가오를 어쩌다 바로잡고 우연히 경제 회복기에 그 자리에 있던 중앙은행장,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보상이 돌아가는가?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한 정치가와 새로운 전쟁을 벌인 정치가,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값진 일을 했는가? 인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건. 나는 희귀한 사건을 불확실성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나는 정상적인 것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친구의 성격이 어떤지, 예의 바른지, 품격이 있는지 등을 알려면 장밋빛 일상생활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일상생활만 관찰해서 알 수 있을까? 때로는 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할 때가 있다. 플라톤과 헛똑똑이. 어떤 목적지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를 혼동하는 경향, 즉 순수하고 정교한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나는 그의 사상에 따라 플라톤적 태도라고 부른다. 플라톤적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우리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상이나 뭔가 깔끔하지 않고 설명이 어려운 것들은 도외시 해버리게 된다. 난 플라톤적 태도가 복잡한 현실과 만나는 폭발성 있는 경계지대를 플라톤 주름지대라고 부른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간극이 넓어서 위험한 지점, 바로 그곳이 플라톤 주름지대다. 검은 백조는 바로 이곳에서 잉태된다. 출발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힘 역시 인간의 동물성의 한 단면이다. 오늘날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만 찾는 사람은 어느새 그 증거들로 인해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그의 동료들 또한 그의 희생자가 된다. 이와 달리 검은 백조에 관한 생각은 무작위적인 경험적 세계 그 자체에 기본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세이인 이 책에서 나는 우리 인간의 관습적 사고와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극단적인 것, 미지의 것, 개연성이 극히 희박한 것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우리는 익히 알려진 것, 반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소한 이야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극단적인 사건을 예외로 치부하여 양탄자로 덮어버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덧붙여 나는 인간 지식의 진보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 진보와 성장 탓에 미래는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질 것이며 인간의 본성 사회, 과학은 이것을 감추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이야기 짓기를 좋아한다. 극단의 왕국에서는 위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나심 탈레브가 말하는 극단의 왕국은 어디일까? 그것은 일반적인 통념이 거짓이라고 믿어지거나 믿었던 통념이 아닌 세계일 것이다. 한 남성이 공무원으로 30년간 매달 봉급을 받으며 살아온 삶에도 0.1%의 확률로 모든 것이 바뀌는 극단의 왕국이 존재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이야기다.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그가 한평생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왕국에서의 봉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돈에 관해서는 평범한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취미로 작가 생활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키, 몸무게, 작은 식당의 주인, 의사 등도 평범의 왕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범의 왕국은 예측 가능하고 자가 증식성이 없다. 하지만 극단의 왕국은 자가 증식성이 있다. 예컨대 1980년대 매수한 나이키 주식의 수익률은 현재 100배에 달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수익률이 보일지 몰라도 또한 예측할 수 없다. 해리포터의 작가가 자신의 소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극단의 완국은 통념이 사라지고 예측 불가한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만약 내가 삶이 바뀔 정도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불확실성의 세계로 내몰아야 한다. 단 이 세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노력하지 말 것이며 이야기 짓기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주식은 기업의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정치, 그리고 투자 심리 등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다.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더라도 모조리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불확실성의 세계다. 나심 탈레브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넥타이를 맨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들 역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우린 주가에 따라 평생 돈을 날릴 수 있지만 그들은 주가에 상관없이 월급을 받고 돈을 번다. 그들은 단지 자산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이유나 뉴스를 갖다 붙이면 된다. 확인 편향과 확증 편향만 난무한다. 이 세계에서의 과거 기록은 미래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따라 반서재에 주목해야 된다. 반서재란 책장에 꽂혀있는 아직 읽지 않은 책이다. 양복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장에서 자신이 읽은 책들을 중요시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블랙스완에 관한 이야기는 읽지 않은 책 중에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과거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칠면조는 100일간 주인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기억한다. 하지만 101일째 되는 날 추수감사절이 칠면조에겐 블랙스완이다.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심 탈레브는 투자의 90%는 안전자산에 10%는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큰 위험성으로 10%를 잃더라도 90%의 자산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0.1% 확률의 블랙스완이 발생한다면 삶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블랙스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의 10%만 투자하는 것이다. 블랙스완은 예측할 수 없다. 예측했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다. 극단의 왕국에서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어차피 예측할 수 없으니 평범의 왕국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 그곳에서만 살아야 할까? 우린 이미 많은 부분 평범의 왕국에 속해 있다. 자영업자, 회사원, 취미로 하는 운동, 그리고 요리 등의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극단의 왕국에도 발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주식을 모으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BGM을 만들거나 액션캠을 가지고 기가 막힌 영상을 촬영하는 등 투자에 대한 손실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도처에 퍼쳐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한 영역이니 자신의 작은 부분만 투자하여 언제 올지 모르는 긍정적 블랙스완에 대비하는 건 어떨까? 반대로 경제 불황이나 공황급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말라. 이때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탄생했었다. 우리는 단지 혹시 올지 모를 블랙스완에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설령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감사합니다.